2023년 상반기 파주 부동산 시장에 두 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사업가 김민수 씨, 다른 한 명은 30대 데이터 분석가 박형준 씨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키워드는 맹신이었고 박형준 씨의 키워드는 확인이었습니다. 먼저 투자자 김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GTX 개통이라는 거대 호재가 모든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는 맹신 아래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1998년 준공된 장안 8차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2022년 11월 최고가 2억 5,400만 원을 기록했던 이 단지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그의 믿음보다 냉혹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수도권 외곽 시장의 매물 적체 현상이 동시에 덮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민수 씨가 주목했던 장안 8차 84타입의 가치는 2025년 8월 1억 5,500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최고가 대비 수익률 39%라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백일동 4층에서 기록된 이 숫자는 한 개인의 맹신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투자자 박형준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화려한 호재가 아닌 금리 인상기에도 버틸 수 있는 높은 전세가율과 꾸준한 실수요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키워드 확인은 시장에 대한 건전한 불신이었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파주 동패동에 위치한 778세대 규모의 초롱꽃마을 6단지 금강 펜테리움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단지는 2025년 1월 최고가 6억 1천만 원을 기록한 후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국면 속에서도 5억 8,75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가격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누군가 파멸적인 손실을 기록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파주 시장의 게임의 룰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엇갈린 운명의 코드를 데이터로 해독하여 당신의 자산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명확한 좌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의 모든 근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 패키지를 영상 마지막에 받아가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파주시가 속한 경기도 전체 부동산 시장의 현재 기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 시장은 수년간의 가파른 상승세를 뒤로하고 뚜렷한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간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실거래가 역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맞물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파주시장은 내부적으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흐름은 파주시가 단순한 조정기를 넘어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거대한 변곡점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개통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동력은 약화된 가운데 뚜렷한 양극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GTX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2에서 3년간의 폭발적인 상승기에 이미 가격의 대부분 선반영되었고 동시에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누적된 대규모 공급 물량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대책은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파주시장 내부는 선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끄는 반면 다른 단지는 과거 최고가 대비 상당한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현재 파주시장을 주도하는 상승 그룹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조정 그룹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GTX라는 단일 호재를 넘어 신축의 쾌적함과 우수한 정주 여건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목동동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입니다.
준공 2년차 신축인 이 단지는 GTX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운정신도시에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 실수요자로 이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84타입은 별다른 하락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전 1년 대비 최근 1년간 평균 매매가는 11% 상승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25년 8월 12층 매물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개발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살기 좋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에트르 더 클래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패동 초롱꽃마을 6단지 금강 펜테리움은 저점 대비 80%의 놀라운 회복력을, 야당동 한빛마을 4단지 롯데캐슬 이는 40%의 인상적인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정신도 10뿐만 아니라 금촌동의 세제마을 5단지, 후곡마을 4단지 같은 구축 대단지들마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단지들은 살아남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과잉 공급 우려와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조정 압력을 받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과거 최고가에 반영되었던 과도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트로에서 맹신의 상징으로 등장했던 1998년에 준공된 문산읍 장안 8차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 흐름은 GTX라는 거대 호재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던 시기, 이 단지의 가격 역시 급등했지만 이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이나 일자리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직 GTX에 대한 투기적 기대감만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운정신도시와의 물리적 거리, 연식에 따른 주거 환경 노후화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최고가 대비 무려 3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묻지마 투자의 기대감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장안 8차의 사례는 문산읍과 구도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리읍 성호 이파크힐은 최고가 대비 30% 하락하며 운정신도시로의 쏠림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고, 문산읍 파주힐스테이트의 차 역시 26%의 하락세를 보이며 특정 산업단지 경기에 의존하는 입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파주시장이 더 이상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파주시장은 단지별로 명확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엇갈린 흐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파주시의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청사진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통망은 완성되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 파주의 현 주소, 그 거대한 청사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주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A 노선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비전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의 심장부를 거쳐 화성 동탄까지 수도권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단 20분대에 주파하여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혁명으로 불립니다.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서 파주시는 서울 출퇴근 수요를 흡수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명확합니다. 핵심 구간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는 강남권과의 직결 효과가 최소 3년간 지연된다는 의미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제약하는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 서울역 구간은 2024년 12월에 개통을 완료했으며 서울역 수서 구간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자족 기능의 심장,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운정 신도시 인근에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파주시를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 파주시가 마주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기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5년 착공 목표였던 계획은 2026년 사업 시행자 선정으로 공식 변경되었으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와 의료, 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도시 모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핵심 비전은 서패동 일대의 종합병원과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를 아우르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파주시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핵심 없는 개발이 될 가능성입니다. 클러스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개발만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공동주택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정작 핵심인 종합병원 사업자는 미정인 상태로 2025년 하반기에야 유치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 유치가 계속 지연된다면 이름만 메디컬인 반쪽짜리 클러스터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주시는 GTX라는 강력한 교통 인프라를 손에 쥐었지만 운정 테크노밸리와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도시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엔진은 아직 공회전하고 있는 불균형적 발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갭 투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주시장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은 시장을 읽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장 과열의 경고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세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시장의 역학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단지 분석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즉 627 대책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분석할 파주시 역시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을 이용해 소유권을 확보하려던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분석은 바로 이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단기 투자 수요가 제한되므로 높은 전세가율은 투기적 요인이 제거된 더욱 순수한 실거주 가치의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장에서 높은 전세가율이 가진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지는 바로 금촌동 세제마을 5단지 뜰한채주공 59 타입입니다. 2004년에 준공된 1400이 세대 대단지인 이곳은 앞서 상승그룹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단지가 보여주는 가장 큰 기회는 GTX 테마와 무관하게 형성된 탄탄한 자체 펀더멘털입니다. 파주시청이 위치한 금촌동의 행정중심지에 자리 잡아 안정적인 지역 내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의 힘은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최근 1년간 무려 매매 87건, 전세 95건이라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거래가 가능한 풍부한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임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세가율은 8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단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받쳐주며 저점 대비 30%라는 인상적인 가격 회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전세가율이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단지의 가치를 보고 진입을 고려한다면 평균 실투자금 약 3,211만 원 외에도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계획을 반드시 세워두어야 합니다. 세제마을 5단지에서 확인된 탄탄한 실거주 가치는 금촌과 문산 권역의 다른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문산읍 두산이브는 LG 디스플레이 배우 수요를 바탕으로 86.9%의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고 1818세대의 금촌동 새꽃마을 1단지 뜰한채 역시 압도적인 규모와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GTX 테마와는 거리가 있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핵심적인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파주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627 대책으로 전통적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환경 속에서 투기적 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실거주 수요라는 내재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그 의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실투자금은 최근 1년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분석용 참고 지표이므로 실제 필요 금액은 개별 매물의 상태나 계약 시점의 전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양극화 현상, 미래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된 투자 환경을 모두 종합하여 우리는 어떤 최종적인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파주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전략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이 아닌 현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앞선 분석에 따르면 현재 파주 시장은 GTX와 같은 교통망은 완성되었지만 운정 테크노밸리나 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도시의 자족 기능은 심각하게 지연되는 불균형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의 청사진만 믿고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이미 현실화된 교통 인프라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입지에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족 기능 관련 투자는 사업자 선정과 같은 명확한 진전 신호가 나온 이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이제는 자금 조달 능력이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2025년 627 대책은 시장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는 7억 원대 아파트가 주력인 운정신도시 시장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자기 자본으로 대출 한도 초과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6억 원 이하 주택이 있는 다른 권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파주시라는 하나의 이름 대신 세분화된 하위 시장의 동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627 대책의 주담대 6억 한도는 파주시장을 명확히 2개로 분절시키는 금융적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파주시장은 이제 높은 자기자본이 필수적인 운정시장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은 용이하지만 다른 동력에 의존하는 금촌 문산시장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더 이상 GTX라는 단일 테마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내가 진입하려는 시장의 핵심 동력이 재개발인지 산업단지 수요인지 아니면 교통 편의성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투기적 관점을 버리고 실거주 가치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627 대책이 사실상 갭 투자의 종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화는 과거 어떤 강력한 정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항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파주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곧 실거주 가치가 높은 부동산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GTX 접근성, 교육 환경, 공원, 상권 등 실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몇 년간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GTX라는 거대 호재를 맹신했던 김민수 씨와 데이터 뒤에 진짜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박형준 씨.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자본의 크기나 정보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최종 원칙들을 이해하고 지켰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자, 이제 영상 시작에 약속드렸던 원본 데이터 패키지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의 모든 근거가 담긴 핵심 리포트 PDF와 원본 엑셀 파일은 저희 부동산 신호등 뉴스레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메일함으로 모든 자료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구독하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새로운 영상의 데이터 패키지도 가장 먼저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매번 번거롭게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데이터의 힘을 가장 편하게 경험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파주 시장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개발 계획에 대한 맹신보다 데이터로 검증된 현재의 실거주 가치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핵심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 동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교통망이라는 약속은 처참히 부서졌지만 일자리라는 현실은 이미 거인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대한 모순과 함께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필터가 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필터는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어떤 곳은 기대감의 함정으로, 다른 곳은 직주 근접의 요새로, 그리고 또 다른 곳은 현금 부자만의 리그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거대한 모순을 만나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 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분석이 당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